나한테 할 말 있어. 여기선 곤란하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으로 마음 열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열고 그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작품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저번 처음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공연을 하면서 항상 짧은 기간 안에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끝나고 나서 항상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보다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뭔가 이제 서로 여러 가지를 이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함께 이제 뭐 향후에 또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워서 오늘 제가 2016년도 저희가 국립극단에서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때 여자 10명, 남자 10명에 우리가 데뷔를 하고 5년 이내에 된 그런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공동 창작을 해서 작품을 올리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만난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연입니다. 네. 저희가 그때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 그때 좀 더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이름만 얘기해줘가지고. 네. 네.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졸업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19학번 재학 중인, 아직 논문은 못 썼습니다. 아직 석사는 아닌데 석사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석사가 되고 싶은 배우 조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출식 얘기하고. 정신 차리고. 안녕하세요. 배우 정연입니다. 저는 연극을 베이스로 뭐 공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하다가 요즘에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조그마한 이제 단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두 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 저희 방이 있어요. 방에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배우를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또 적극적으로 말해주셨던 이제 분들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거나 뭐 할 때 제가 항상 가서 보고 늘 저도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면서 이제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학교 다닌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더 배우니까 어떻게 더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네. 똑같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데 언제랑요? 학부 때랑 똑같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왜냐면 같은 걸 배워도 제가 그동안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걸 똑같은 걸 배워도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재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성 배우들을 데려다 놓고 재교육하겠다는 그거였거든요. 재교육이야, 맞아. 재교육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시기가 있구나. 재교육받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부 때 배웠던 거랑 또 느낌이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제가 한 10년 지나서 또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을 또 재교육을 했을 때 뭔가 또 확 달라졌을지도 좀 궁금하고 계속 내가 뭔가를 이 인풋을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예술활동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요즘에 그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래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해봤자 뭐 한 10대나 뭐 20대 때 봤던 내용이랑 이제 지금 봤을 때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맞아.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지금 오히려 더 작품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걸 배우고 있지만 이제 그때와 지금은 내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맞아. 예,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데 그쵸. 달라요. 네. 이런 점이 좀 저랑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부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새로 다른 걸 배우고 있고 이제 항상 같은 걸 연극을 15편을 했다는데 대학 다닐 때 15편을 세상에 아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대단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사람 각자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의 것을 과거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재교육도 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재교육을 하고 그것도 이런 중요한 것들이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늘 재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냐 타의에 의해서냐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것에 의해서냐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계속 재교육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말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다 재교육 중이라는 느낌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든 네. 꼭 어딜 뭐 배우러 내가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 내가 뭘 어떤 거를 이제 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책도 있고 내가 많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재교육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재교육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세가 참 누나한테는 보면은 누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바빠요. 말을 언니도 잘하는 그렇고 거야. 진짜 뭐 아주 뭐 독백 희곡 모임 맞아. 뭐 무슨 모임 뭐 항상 근데 사실 배우들이 늘 대체로 다 바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알잖아요. 왜 게으른 사람 얼마 네.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뭐 그 두 분도 그렇고 다 이제 되게 바쁜 분들입니다. 네. 이제 정연 언니는 최근에 큰 변화가 일어나셨잖아요.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결혼을 나는- 했죠. 네네. 아이고. 결혼을 했죠. 네네. 근데 최근은 아니죠. 이제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딱 직전에 다행이에요. 그쵸.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다른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너무 다행이었던 일이었어요. 맞아. 결혼을 연출분이랑 하셨어요. 네 맞아요. 공연 연출분이랑. 오. 네 연극 연출인 사람이죠. 네. 연출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작품 또 이게 올려지는 게 있나요? 네, 지금은 낯선이라는 극단 실환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고요. 왜 제가 이런 걸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런 거 같은 것도 왜요? 왜냐하면 제 의지 그분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일부러 약간 이게 그게 한 건데 지금. 그래요. 아니 뭐 보러 오신다면 뭐 보러 오실 거라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극단 실환의 낯선이에요. 네네. 연출분이랑 사는 건 어떻습니까? 네. 뭐 똑같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삶을 모르니까, 다른 분들의 결혼 생활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저희가 같이 드라마를 이제 자주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작품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연기자의 연기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연기 지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기를 보는 눈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처받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저와 이제 우리 연출님은 작품을 같이 안 하기로. 예. 중요하죠. 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난 슬퍼. 왜요? 왜요? 왜냐면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 거 아니에요. 되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매력을 또 더 극대화해서 그것도 중요하지. 왜냐면은 그 사람이 나의 페르소나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지금은 대해서 아직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출님이세요.
회의적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경험이 있는 분이 어머. 네? 이미 아니 저와의 경험이 아니라 예. 예전에 예. 그게 더 불편해. 그게 더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저도 왜냐하면은 저도 진짜 은근히 자존심이 있는 편이어서 어우. 되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되게 조그마한 코멘트 하나에. 그래서 좋은데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저게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분명히 있는데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마음 열기를 가능하게. 그러니까요. 아니 노크를 굳이 계속- 우리 둘이 마음을 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네. 우리는 각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 와서까지 그 일 얘기를 하고 싶지는 하긴. 않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예,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음. 가끔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뭐 이런 뭐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따로따로의 입장에서 이 고민을 풀어놓는 거면 서로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같은 고민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또 경험을 못 해본 얘기여가지고 잘 경청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배우와 배우의 결혼 생활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재밌네. 이런 게 또 이렇게. 왜요? 만나는 분이 혹시 연출입니까? 아니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결혼은 내가 모르는 그거니까. 결혼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더 해요. 여기까지. 일단 맥주 한잔 하면서 해.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연기를 하다가 또 이제 뭐 경영도 배우고 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차세대 그 초반에 그 돌아가면서 연출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 제가 언니가 연출하는 작품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제가 언니가 처음으로 저희가 그 횃불 들고 하는 거 있죠. 무슨 춤이지 그거? 저 혁명의 춤. 혁명의 춤입니다. 혁명의 춤 장면 네.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구조주의라고 해서 이제 연극의 한 사조로서 이제 한 작품인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이게 어떤 드라마가 잘 형성되어 있는 장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어떤 행동만 담겨 있는 씬을 주셨거든요. 한 장의 씬이었는데 정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너무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처음으로 연출하는 그때에 제가 이제 언니의 팀이었고 그리고 저도 내가 연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던 때에 그때 이제 용진이가 들어왔어요 저희 팀에. 그게 권총 맞습니다. 가지고 하는 거가. 맞습니다. 맞다. 그 오랜만에 다 생각이 나네. 그쵸. 맞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혁명의 춤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오디션 때가 좀 궁금해요.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의 독대 아니었나요? 그죠. 그죠? 거의 독대로 진짜 김목 쌤 딱 계시고 그리고 저 이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거의 이렇게 딱 카메라 이렇게 하나에 카메라도 있었어요? 카메라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 데가 2명이면 있었던 걸로 아시죠? 네. 아무튼 그때 어떤 거 하셨어요? 우리 그때 독백을 써오라고 네, 했잖아요. 독백을 직접 창작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오디션으로 봤습니다. 저거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외운다고요? 네. 너 돈 많냐? 나 이거 그렇게 갑자기 한다고? 나도 기억나. 언제 돈 벌어서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언제 뜨겁게 사랑하면서 노냐 이거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배삼식 선생님 수업 때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독백을 그때 뭘 했냐 이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제가 차세대를 하기 바로 전에 공연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막
거의 뭐 혼이 나갈 정도여가지고 밤에 진짜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샤넬에 바로 들어가서 좀 정신이 혼미했는데 그때 저는 최대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되게 짧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역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밑에는 이거 좀 이어지게 또 뭐 노래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맞아요. 바꿨는데 전 오리발이 기억이 나요. 그랬, 그녀의 오리발. 그랬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김욱 쌤이 이게 독백입니까? 네. 이게 독백입니까? 아, 참. 그래서 독백은 아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원장님한테 꼭 좀 뽑아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약간 좀 희한하게 참 특이한 아이구나. 좀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세대에 합류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배삼식 선생님 수업에 매주 월요일마다 독백 쓰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거 너무 첫 시간. 인상이 깊어요. 왜냐면 그때 독백을 쓰면서 그 각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뭐 환경이라든지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네. 얘기 각자 개인사잖아요, 사실은. 게다가 이 독백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사실은 어떤 일상적이라거나 아니면 좀 어떤 고민이 없는 그런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고민 혹은 개인사 혹은 뭐 가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뭐 어떤 사랑 이야기 이런 거든 그 각자 내면에 있는 좀 깊은 얘기를 어찌됐든 좀 꺼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수업을 통해서 각자 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았구나. 아,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친구는 저런 사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랑 얘기를 독백으로 썼기 때문에.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도 좀 당하고, 예, 그러기는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거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뭔가 독백을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좀 더 나에 대해서도 이제 되돌아보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이제 뭐 아름이랑 그 성우 오빠 예 독백들이 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약간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독백이 항상 그 매번 이제 매 시간마다 가는 라인이 좀 비슷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난 지금도 계속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성우 오빠는 이제 절대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독백. 그래서 커피에다가 나의 자아를 이제 그 일치시켜서 커피 콩에다가 이제 약간 엄청난 실력인데 그게. 그러니까 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성우 오빠한테 왜 자기 얘기를 안 하냐. 그리고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그 비밀번호 키로 바꾸면 되지 않냐.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면 비밀번호 키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뭐 조금 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맞아, 그런 걸 했었지. 가물가물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독백 쓰는 걸로 해서 모두 다 그 독백을 발표할 수는 없었지만 독백을 몇 명이 좋은 독백을 공연화해서 이제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친구들 이제 나이대도 약간 비슷한 또래들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약간 저는 그때
마지노선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 아, 제가 어. 가장 많은 나이였어야 했는데 사실은 왜 빠른 이게 나이 나오나? 빠른 파로? 이제 제가 85년생인데 빠른 8호가 들어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빠른 85년생들이 들어오면서 오빠와 언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내심 좀 다행이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제일 큰 언니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제가 가장 많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오빠 언니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은 그 부담감이 나아지고 더 약간 애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왜냐하면 저는 오빠 언니들 앞에서는 약간 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어린 동생들하고도 좀 오랜만에 작업을 해보는 거여서 되게 좋았었고 첫째로서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구나. 이게 가장 내가 이 그쵸. 팀에서 가장 이제 나이가 내가 많다 그쵸. 그러면 뭔가 게다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연장자 순으로 약간 리더를 정하는 면이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와가지고 애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 사실 좀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때? 나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일찍 가고 항상 뭐 한다 그러면은 제일 나서서 하고 그랬던 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 사람은 왜 여기에 와서 우리가 다 열심히 하려는데 물을 흐리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되게 조심성이 좀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도 되게 관대하지 않지만 남한테도 관대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네. 왜냐면 나는 나한테 좀 관대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좀 측면이 있나? 이런 생각이 지금 좀 약간 그럴 수 있죠. 들어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약간 그럴 수 있지 모르고 뭘 봐도 항상 그럴 수 있지 약간 약간 그럴 수 네. 그래서 어땠다고요? 나요 나? 나는 어땠냐고. 그때 우리가 그래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연극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였으니까 빨리 나는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연극을 나는 너무 좋아하니까 공연도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 내가 장난감을 좋아해요. 너는 로봇 어떤 거 좋아해? 이러면서 나는 요거 좋아해. 그래 너 파워레인저 좋아해? 이러면서 친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누구 공연 좋아해? 거기랑 작업했었어? 이런 얘기를 빨리 좀 나눠보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좀 빨리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국에는 공연하러 모인 사람들이 공연 얘기로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빨리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죠 처음에. 근데 생각해보면 용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차세대 안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아는 사람? 동석이. 동석이. 전혀 금시초문인 것처럼. 동석이. 너무하네. 그치, 맞아. 원래 알던 사람이 너무하네. 있었어. 맞아. 동석이가 서운하겠어. 근데 저는 사실 아무도 몰랐고 그 선생님들도 사실 저는 하나도 다 몰랐었어요. 다 모르는 선생님들이었어. 다 친구들도 거기 있는 사람 다 모르는 애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기댈 때가 있었나요? 워낙 또 친한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좋겠다. 진짜 잘 기댔죠. 잘 지내니? 갑자기 영상 편집. 보고 싶다. 네. 나는 사람한테 뭔가 기대고 이랬다기보다는 시스템에 좀 적응이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제가 학부 때 받았던 수업 과정의 어떤 시스템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적응하는 게 좀 쉬웠던 것 같고 우리가 선생님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새로운 선생님들도 하나, 둘, 셋, 넷, 다, 맞아. 일곱, 여덟,
19, 20, 21, 22, 23, 14, 15, 16, 17, 18, 19. 한 19분을 만났나요? 지금? 우리? 그러네. 19명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지금 세어보니까 더 놀랍네, 지금. 지금 보니까. 많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네. 와. 제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수업을 받았는지 쭉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9분의 선생님을 저희가 만난 것 같아요. 이때 좀 기억에 남는 뭐 수업이라든지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글쎄, 저 정했어요. 정했어요? 네. 벌써? 정했으면 얘기해요. 그러세요. 저는 이윤정 쌤. 아. 그래도 이윤정 쌤. 오. 왜요? 사모했나요? 내가 왜 그랬지? 사모했다니까. 왜 사모했어. 그랬지? 사랑한 거야. 나는 사실 이윤정 쌤한테 좀 되게 죄송한 면이 있어요. 왜? 약간 그 이윤정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좀 그 수업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좀 그냥, 모든 수업이 좀 그러긴 했어요 나는. 그쵸. 왜냐면은 네. 너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과다한 이 그래서, 양의 지식과 이것들이 습득해야 할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양을 하긴 했지만 약간 저의 그 상태가 이렇게 온전하게 뭔가 집중을 확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아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맞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진이 돼가지고. 근데 그 특히나 이윤정 선생님의 수업은 굉장히 내가 나 자신을 자각하고 뭐 숫자를 세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되게 저는 조금 좀 그 수업에 정말 시간 안에 쫙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냐면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무용에 대한 접근으로서 되게 선생님이 또 열심히 뭐 선생님의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셨고 그래서 이윤정 선생님이 제일 네, 왜냐면은 네. 일단은 움직임을 수업하면서 우리가 움직인다 하면은 개인의 어떤 테크닉을 연마하거나 그거를 학습을 받는 그런 수업을 받는데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춤 배우러 다니는 것도 그런 거고. 근데 그런 수업이 아니고 그 수업은 전체의 교감이 1순위였던 것 같아요. 움직임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처럼 우리를 이뤄낼 것인지 그게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정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막 테크닉으로 다리 막 높이 올리고 다리 찢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는 관심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내가 얘랑 움직임으로 대화를 할 것인지. 교감하고. 너 밥 먹었니? 잘 지냈어? 그럼 또 거기 오는 답이 오고 움직임으로 이거를 말로 내뱉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오고 가며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사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연극이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전달돼서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전달 방식이지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연극 만들기. 사실 이것도 보면은 지문으로 다 이게 돼 있잖아요. 지문으로. 배우의 행동의 나열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우리가 배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수업 때. 근데 특히 그 이윤정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서도 더 플러스로 교감을 좀 진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도 이윤정 선생님 수업은 기억에 남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감도 교감인데 그게 있었어요. 내 몸 인식이 제일 잘 됐던 수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한다 였어요. 뭐냐 하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만 하면 그것이 내가 마구 사람들한테 보여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성실히 하나 뭔가 이 요소들을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창작한 것들을 요소를 하나 수행을 하면 내가 애써 감정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관객에게 전달이 된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기억나요. 이런 거구나. 내가 애쓰고 막 감정을 너무 많이 막 분출하고 이런 것만 연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창작해서 수행하느냐, 잘 수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앉기, 서기, 걷기 이걸 이제 처음에 하면서 그 다음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수업 너무 다 선생님 지금 보면은 진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거기 이제 저희가 그 무슨 수업을 받았는지 거기다 이렇게 쫙 이제 쓰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신동 선생님 작품 공간 체육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각자가 또 이제 어떤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에서 이제 자기의 그 작품을 보여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그것도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가 그 일단은 공간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 좀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지나다니던 그냥 일상적인 그런 공간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 공간에서 자기가 이제 작품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 되게 좀 새로운 시각도 갖게 됐고 스토리를 짜는 것도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왜 그 그림을 그렸냐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약간 힐링되는 수업이기도 했죠? 나름. 그때 보면은 사실 그 각자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특성과 개성과 장단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수업하면서 이렇게 어떤 수업에서 특출난 친구가 있고 어떤 수업에서 특출난 친구가 있고 이렇게 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색들을 찾아 나가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찾아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각자의 그 뭐 연기를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 극작도 있고 뭐 연출도 있고 되게 다양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새로운 점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조명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내가 연출할 때랑 정말 이제 무대를 전공한 친구가 이제 연출할 때 그 조명 쓰는 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되게 많이 또 상대를 보면서 이제 배우고 되게 왜요? 왜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조명하니까 네. 저는 조명 그거 수업할 때 연출이었거든요.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연 누나랑 제 친구였던 동석이를 배우로 썼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연출을 그때 다 경험해봤죠. 네, 경험해봤죠. 맞아요. 그리고 빛 찾으러 어딘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이 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빛 그 선생님이 공연한 선생님이 그 빛을 찾으러 뭔가 빛을 찾는 달 보러 갔어 달. 과제가 있어서 그대 나와 갔군요. 언니랑 나랑 갔군요. 맞아, 그대 나와 갔어요. 이렇게 우리 내 차 끌고 갔었죠. 맞아. 그래서 남양주 어딘가였을 거야. 남양주 어디 가가지고 달만 이렇게 있는 거를 최대한 그런 이제 이러한 불빛이 맞아. 없는 인공적인 조명이 없는 그쵸. 그거를. 실제 명확하게 달이 어떻게 무슨 색인지 이런 거를 또 보는 그런 정말 너무 많은 걸 했네요 진짜. 네. 네.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어. 그쵸. 전 북치기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서경진 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결국에 선생님이 멋있었던 걸로 사모했어. 우리 그때 나만 좋아한 게 아니었어. 되게 많았어. 혜연이. 그게 난리 났다니까. 저 여기서 네. 지금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네.
소경진 쌤도 다시 받고 아, 학교에서 진짜? 원정 쌤은 아예 수업을 들었어요, 내가. 아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네, 배 작가님도 지나가다 보는데 인사는 안 했고. 아 진짜. 왜냐하면 김호옥 선생님께서 초대 연극원 원장님이셨고 네. 그 원장님이 이제 지금 인맥 본인의 제자들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부르셔서 이제 꾸려진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전혀 또 모르시는 분인데도 오시기도 하셨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근데 아무튼 되게 지금 보니까 더 재밌어. 약간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났고 이렇게 진짜 많이 했었구나 이런 거가 생각이 저희는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도 만났잖아요. 누구요? 상고쌤? 네, 상구쌤. 아 디플로우? 디플로. 랩. 쇼미더머니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쇼미더머니를 보면 이분을 만나게 될 줄, 보게 될 줄. 1세대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디플로우 선생님한테 연극을 하는데, 연기를 하는데 랩을 배운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연의 작품 제목이 새로움을 찾아서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11가지를 했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여주는 거를 11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제가 또 보니까 되게 또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런 것들이 참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정말 너무 즐겁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작품을 하는 것도 이제 보러 가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재미있기도 하고 나도 빨리 이제 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두 분은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옛날에도 글쎄요 항상 글쎄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할 계획이 있느냐예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전 계획은 있어요. 그래요? 네. 어 어제도 항상 그 생각이었고. 그럼 있네. 요즘에 네. 그 생각에는 왜 글쎄요라고 한 게 긍정적인 글쎄요였나? 근데 이제 뭐 계획은 있는데 1인극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연출하고 내가 각색하고 내가 배우로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 배우는 누군가한테 초이스를 받아서 그 사람이 선택해 놓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 말고 온전히 그냥 저는 이 작업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온전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한번 가봐야지. 미술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잖아요. 음악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극도 그렇게 만들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생각은 하는데 요즘 이제 좀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한 2013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이게 잘 발화가 된다는 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배우 출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성치 중화배우 주성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제작과 감독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뽑은 배우들이 아주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자기가 이제 손오공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 역할을 자기가 또 이제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손오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네. 뭐 손오공을 뭐 찍은 게 있어요? 설리기연 말고? 서유기. 네, 원래 이제 주성치가 서유기라는 영화에 자기가 이제 손오공 역할을 네, 설리기연으로 나왔었죠 그때. 그래요? 그래요? 서유기 설리기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왜냐면 나는 주성치가 만든 서유기의 그 항마편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주성치가 이제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역할인데 그걸 이제 다른 배우를 캐스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황보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좀 그 연기를 보고.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황보? 네, 황보라는 배우. 그래서 그분의 이제 영화를 찾아보다가 이제 디어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조미랑 같이 이제 나온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이제 천밀밀의 감독인 진가신 감독의 영화더라고요. 디어리스트가.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배우 얘기가 또 나는데 네, 좋아하는 작품이나 배우 네 있으신지 네.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누나 먼저 말해봐. 좋아하는 작품이나 배우. 네.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말한 것 같아. 최근에 이제 뭐 앞으로 작품을 만드실 계획을 얘기하면서 맞아요. 작품 만드실 계획이다. 넘어갔어요. 계획이다. 1인극으로 1인극을 만들고 싶다.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저도 옛날부터 이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연극 작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을 얘기하자면 제가 극단에 속해 있다거나 혹은 어떤 한 연출가 혹은 뭐 두 연출가 뭐 다른 연출가 분들과 작업을 오래 했다거나 이런 어떤 인맥들이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연극 작업은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너무 하고 근데 이게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희곡을 읽는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그 희곡 모임에서 그래도 매년 한 편에서 한 2편 정도 낭독극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낭독극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은 사실은 정해졌는데 그게 아직은 확정까지는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낭독극장이라는 거는 좀 낭독극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소리나 제 화술이나 이런 걸로 작품을 전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기존의 연극 실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낭독극을 하면서 좋은 작품 소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좋은 작품이 실현으로 연극 공연으로 온전히 이렇게 올려지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현을 했을 때보다 낭독이 더 좋았던 공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실현을 하면은 약간 뭔가 기대에 미치지, 뭔가 약간 이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낭독이 전달하고 그거 나머지 어떤 이미지들을, 활자로 들었던 그 이미지들을 배우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낭독극만의 매력이 더 있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게 저는 이번 학교 때 공연도 낭독극이었거든요. 근데 코리올레이너스라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했는데 액션이 엄청 많은 전쟁 연극이에요. 전쟁. 그럼 다들 이제 그거 보고 싶으면 이제 다 칼싸움하고 막 찔러 죽이고 이걸 보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낭독극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이게 없어 보이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 말로 생생하게 전달해야겠다는 느낌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이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꼭 낭독극 공연이 아닌 게 아니고 연극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장르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영화, 드라마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극에서 어설프게 뭐 액션씬을 한다거나 혹은 그 미장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관객의 아쉬움, 실망감,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낭독극에서 주는 것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소설 읽을 때에 우리가 상상을 하듯이, 근데 소설을 읽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나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서, 이제 화술로서 이렇게 상상을 해주는 것 같고 하게끔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 연극의 매력, 낭독극의 매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음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하면서 마음 열기가 혹은 뭐 힘들었던 역할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작품을 하면서 네, 마음 열기가 좀 힘들었던 거. 역할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열기가 힘들었던 구성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사람이 오히려 좀 힘들었던. 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좋은 사람이고 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아는데 어떤 작업에 있어서 어떤 작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 역할에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출이면 연출, 배우면 배우가 있으면 이 역할을 해내기에 역량이 되지 않는데 이 구성원에 함께 하게 되어서 그도 힘들고 나머지 사람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배우도 비단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연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배우들을 분명히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뭐 냉정하게 말하면 연기를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연출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신뢰를 주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지고 그럼으로써 나도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서로 신뢰가 되지 못하는 환경 그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제가 봤을 때 언니가 이제 열심히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만큼 그와 같이 이제 상대방의 어떤 태도라든지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실력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추어지면 서로가 이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좋았던 분은? 네. 마음 열기가 좀 좋았던 분? 네. 분이라는 게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그쵸. 네네네. 작업하기 좋았던 그 반대되는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실력적으로도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태도나 이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지키는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신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좋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그 낭독극을 또 할 때였는데 연출이 없었어요. 모두가 공동 연출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연극계에서 공동 연출이라 함은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하는 그런 팀들이 많거든요. 공동 연출을 하게 되면. 근데 저희 때는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어요. 물론 과정 중에 다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고 뭐 약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소소한 마찰은 있었지만 과정에서도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결과물에도 나왔고 결과물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작품이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서로 신뢰가 잘 쌓아졌던 것 같아요. 각자 맡은 바. 네,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 일인데 선배들이랑 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또 학번이 낮으면은. 근데 다 좋았어요. 다 선배들이 되게 좋았어요. 장면을 이렇게 맞추는데 야 영준아 맞춰보자 해서 아 네 하고 이제 장면 딱 맞추고. 근데 한 명 어떤 분은 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랑. 집에서 뭐 했어? 저 뭐 했어요? 너 지금 TV 뭐 봐? 저 이거 봐요. 아 그래? 그거 재밌냐? 뭐 별것도 아닌 거. 밥 뭐 먹었어? 제육볶음. 제육볶음 뭐 어디 거? 저기 거? 여기 가게 거? 아 저기 거 맛있는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연기도 같이 계속 하고. 근데 그 연기 다른 사람이랑 또 열심히 잘 했거든요. 제가 다 좋았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후배여서 그런지 선배들 미간 보고 연기했어요. 미간 보고. 눈을 못 맞추고. 아 진짜? 완전 어렸을 때죠. 21살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적 대화를 한 선배한테는 그냥 내가 뭔가 해야겠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기대는 느낌도 살짝 들면서 내가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연극 작업에서 필요한 거지 않나? 이게 연습인데?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을 확 좁혔던. 그쵸. 그게 뭘까요?
뭔가 있었겠죠. 이 연습 시간 외적으로. 연극 연습은 그래서 뭔가 계속 두드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공연하고 이런 거 계속 내가 그때 좋았던 그 느낌을 사람이 좋아서. 그치 뭐 사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쵸 10번 중에 9번은 진짜 아유 씨 다시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한 번 정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선배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눈을 못 쳐다보고 미간을 보고 했다라는. 네가 그럴 수 있겠다. 어땠어? 저 좋았어요. 뭐 이런 그냥 얘기하고 또 뭐 그런 적 있었죠. 저는 생각해보면은 이제 같이 할 때 되게 이제 좋았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유연한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유연해서 좀 이제 그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좀 저한테 좋은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작품을 할 때마다 이제 그분한테 항상 또 의뢰를 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근데 그분이 특징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착해. 그분이 그냥 착해. 그러니까 되게 배우는 다양한 어떤 그 4차원적인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원 컬러야. 그냥 사람이 유연하고 착한데 그게 그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이상한가? 비유가? 끝까지 봐요. 나 얘기 봐요. 끝까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때 제가 어떤 이제 작품을 들어갔을 때 그 작품이 너무너무 힘든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도 항상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제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협업 때 정말 이제 마음을 열기 되게 좋았던 분으로 근데 그분은 항상 어딜 가나 되게 어떠한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항상 헤헤 뭘 해도 헤헤 헤헤 항상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다 편해 그냥.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생각이 나고 그 협업 때 이제 마음을 열기 힘들었던 분은 저는 사실 그 어떤 연출분이 계신데 네, 그 연출분이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대사 전체를 토시 하나하나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배우를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은 그 작품을 지난 한 달 동안 밤새 맨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할에 대한 캐릭터를 정말 계속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딱 그 정해놓은 어떤 그 캐릭터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톤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그 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서는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하나 둘 요 포인트에 딱 이걸 해줘야 되고 다시 보면 그게 더 이상해. AI랑 하셨어야 했어. 그래서 AI 시대에 맞는 연출가님이시네.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도 그런 분 은근히 있다. 네. 그래요? 네,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연출가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같이 작업하는 이제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가장 많은 이제 그 수를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좀 배우인 때가 많죠. 막 한 1인극, 2인극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 두 명만 넘어가도 갈등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 작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출가가 그 분위기를 잘 끌어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캡틴, 선장이 이 배를 잘 끌고 나가지 않으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위기를 분명히 연출가가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옆에서도 많이 봤어요. 네. 그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연출분을 만났는데 그 연출분은 너무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번 해보세요만 너무 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게 키를 제대로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듯이 그 키를 잘 쥐고 풀어줬다 조여줬다 풀어줬다 조여줬다 하는 건 결국엔 연출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유롭게 풍부하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하나의 토시를 여기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여기를 그치. 1, 2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이게 답답하고 여기에 대한 나의 어떤 분석도 있을 수 있고 뭐 새로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만 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배우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훨씬 더 풍부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게 했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니의 말을 들으니까 이것도 각자의 성향에 그쵸. 따라서 왜냐면, 성향에 따라 누군가 자유롭게 하고 싶고 이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교집합이 마음은 좋은데 따로 국밥이면 그치. 그게 조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 밸런스라는 게 또 중요한데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연출의 역할인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도 있어야 되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랑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열기 힘들었던 역할이나 뭐 좋았던 역할 이런 거는 또 혹시 있으신가요? 역할은 역할? 잘 모르겠어요. 역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음 열기의 대상이 구성원인 건지 아니면 역할의 마음을 여는 건지에 대한 게 이게 포인트가 다른 거니까. 방금은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음을 열기 힘들었던 역할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럼 왜냐면 먼저 이제- 얘기해 주시면.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메테렐링크라는 네덜란드 작가의 작품 장님들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6번째 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접근할 때 첫 번째 장님, 두 번째 장님, 뭐 세 번째 장님, 뭐 미친 여자 장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전 그 6번째 장님만 하기가 싫었어요. 그 6번째 장님이 이 대사 안에서 갑자기 뭐 생뚱맞은 그런 대사를 막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때 캐스팅을 할 때 제발 저는 6번째 장님만 아니면 다 괜찮다. 정말 6번째 장님만 저 진짜 이해가 너무 안 간다. 나 정말 뭐 갑자기 꽃이 있는데 막 다 딸 거야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랬었는데 제가 6번째 장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내가 유일하게 6번째만 피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힘들었던 사람이네 생각해보니까 같이 협업하기 힘든 사람이네. 그게 그렇게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요? 네 6번째만 안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6번째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 역할과의 싸움이 엄청났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난 역할로서 좀 마음이 접근하는 게 대체로 좀 쉽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좋았던 역할도 뭐 있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넘어가고 네. 그럼 오디션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들은 항상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때 오디션을 볼 때마다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뭐 그러한 이제 오디션을 캐스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마음을 이렇게 확 열게 하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저는 있어요. 네. 역시. 장도연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갈 때 속으로 생각해. 삐 나왔다. 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보고 있냐? 나 근데- 우리 컨텐츠에서 이런 얘기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저를 믿게 돼요. 가는 순간. 어차피 우리는 다 순간을 이렇게 하는 예술이니까 그쵸. 순간의 순간 진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조금씩 농담 따먹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예의 차리거나 깍듯하게 하거나 그러면 항상 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놀다 와야겠다. 재미없으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영화 오디션을 봐서 그 오디션 결과가 막 엄청 좋은 역할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오디션을 굉장히 잘 봤다라는 피드백과 함께 어떻게든 역할을 하나 주고 싶은데 그래서 작은 역할이지만 이거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얼마 전에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오디션을 보면서 좋았던 것은 물론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근데 막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자 막 이렇게 막 한다라기보다 뭐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어때? 저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 영화를 꼭 해야만 한다라는 맞아. 에너지가 너무 쏟아지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 긴장감이 나를 더 얼어붙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오히려 나안 붙 이거 나 안 해도 할 거 많아 씨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약간 네. 화가 많나? 하여튼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하는 말은 긴장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와라 라고 하는데 제가 갈 때도 이렇게 뭐 이 작업 안 하면 어때?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좋은 인상만 주고 남기고 오자. 그리고 연습한 대로 하고 오자. 이런 정도로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는 노력보다는 이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있다 라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연기를 조금 만족스럽게 하고 오려고 노력하고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좀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나 싶기도 해요. 저는 약간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오디션을 볼 때 일단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좀 되게 상세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따뜻한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잘 보고 이제 그걸 되게 하고 싶은 역할을 제가 가서 이제 최대한 그 역할에 맞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완승인 뮤직이라는 뮤지컬을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페이퍼가 쓰여 있었어요. 그 약간 연출님이 이제 이렇게 작가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이제 완승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그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예요. 근데 그 완승이한테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쓰는 편지를 쓰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오디션장 딱 갔는데 페이퍼 하나 이렇게 딱 주고 여기다가 이제 완승이한테 편지를 쓰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한겨울이라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얗고 멋진 세상을 그 아이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계속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된 거야,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눈물을 너무 막 편지를 막 쓰다가 이제 그렇게 오디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이 자기가 쓴 편지를 읽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제 막 그 엄청 오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오디션이 됐어요. 근데 완승이 엄마에겐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때 한 26살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완승이 여자친구 역할로 이제 왜요? 나는 23때 70대 할머니 됐는데 23대요? 예. 오. 어떻게 뭐 분장으로? 분장으로 다 했죠. 오. 분장이랑 신체로 다 했죠. 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에는
좀 그 감독님들의 작품을 좀 되게 많이 봐요. 요즘에는. 감독님들의 작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극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나 뭐 작품을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한 그 감독님이나 극작가의 작품을 딱 잡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그분의 필모그래피를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보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어떤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언니가 동백꽃 필 무렵에 그 임상춘 작가님이랑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 기생충을 보면서 또 봉준호 감독님의 최근 그거가 이제 내용이 앞에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가나 그 감독님의 그 작품을 제가 정말로 열렬하게 팬이 되는 작품들, 네, 그런 작품들을 좀 직접 그분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진실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번에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한번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가 보려고. 떠오른 건 뭐냐면 네네. 저도 연출가와 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음. 영화 감독을 하시는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음. 조금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는 그런 접근도 되게 좋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 대화가 잘 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적인 스킬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말할 거가 안 되는 거고 어떤 세계관, 자기의 세계관과 잘 맞는 사람, 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나와 맞아야 이 사람과 작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작업도 수월하고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수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인물을 표현하는 것도 수월할 테니까 그런 어떤 자기 작품의 세계관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뭐 어떤 그런 것들의 대화, 인문학적 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나 뭐 세계관이라는 측면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언니가 말을 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 뭐 이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어떤 그 사람의 뭐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일단은 좀 그렇게 따지면 좀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잘 해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열의와 그런 진심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오디션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본 리딩을 딱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정말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정말 잘 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분이랑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좀 이제 집중을 좀 못 하신다든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네. 되게 사소하지만 그 오디션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였는데 꼭 그거 시간 지나서 이제 보내고 막 이러면은 또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약간 그런 면도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나 네. 역지사지.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네. 우리 어쩌다 이 얘기로 했죠? 네. 이게 오디션 보는 감독님의 노하우. 이제 그런 마음을 여는 노하우. 네. 이런 거 결국에는 얘기하다가. 역지사지 해보고 나라면 이런 사람 뽑겠다 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함께 하고 싶은 집단, 함께 하고 네. 싶은 어떤 그런 걸 만난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누군가가 봤을 때 나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언젠가 만나겠죠 뭐.
네네네. 만나면 되는 거죠. 음. 아니면 이렇게 해요. 우리 근데 배우들이 이제 집단을 만난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작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뭐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작업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 열기를 네, 새로운 만나는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막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 제가 약간 조금 좀 무심하고 무관심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났다가 또 금방 헤어지고 또 근데 또 결국에는 만날 사람은 또 다 만나게 된다 막 이런 생각도 또 나중에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연극이든 영화든 감독님들 성향 보면 쓰는 배우들을 계속 쓰는 감독이나 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이해해요. 저도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죠.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인물을 뽑지 않을까에 대한 야속한 마음은 있어도 역지사지를 해보면 아, 이 배우가 믿음직스럽고 아까 얘기했던 신뢰가 가고 내 세계관을 그대로 표현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의 인물을 정말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는 배우다 하면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 내가 어떤 배우로 어떻게 감독 혹은 작업자들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신뢰가 가는데 두 분께 아직 발견을 못 하신 감독님들 정말 신뢰가 갑니다. 저는 꼭 33살, 88년생. 저는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너 돈 많냐? 난 돈 없다. 네. 우리 마무리하죠 이제. 네네네. 아, 제가 앞으로 또 뭐 하게 된다면 꼭 같이 하고 싶은 두 배우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음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되게 오랜만에 같이 보게 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황 얘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니 사실 다 옛날 얘기여서 근데 다시 한번 또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아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과정들이 다 재교육이다. 꼭 어디 가서 뭐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또 이번 이 되돌아보기 내 기억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또 얻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리프레시할 어떤 순간이 좀 필요했는데 옛날에 같이 작업했던 동료들과 만나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제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함께 했지만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에 같이 나오게 될 줄은 몰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저희가 어떤 작품을 만들던지 뭐 함께 하던지 간에 또 두 배우님과 함께 좋은 작품을 또 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꼭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